집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집값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넘겨야 하나? 아니면 세금이 오르기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하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오늘 뉴스는 단순히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이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집합 건물 증여가 1,051건이었습니다. 전월보다 46.6% 늘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월 기준으로 1,000건을 넘긴 건 2022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는 2,384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다가 다시 1,000건을 넘긴 겁니다. 연간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집합 건물 증여가 8,488건이었습니다. 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집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넘기는 선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값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상승률이 0.21%였습니다. 직전 주와 똑같습니다.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는 관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증여만 폭증했습니다. 이게 참 묘한 일입니다. 보통 집값이 치솟으면 증여가 늘어납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넘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집값은 횡보하는데 증여만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경에는 세제 개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10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세제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움직이면 늦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 중과됩니다.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기본세율이 6%에서 45%입니다. 여기에 20%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65%입니다. 3주택자는 최대 75%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집을 팔면 세금이 4분의 3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1호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강남 일부 고가주택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울 어디든 해당됩니다.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지역별 증여 현황입니다. 12월 한 달 기준으로 송파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월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입니다. 2배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강남구가 91건, 서초구가 89건이었습니다. 강남 3구의 증여가 집중됐습니다. 연간으로는 강남구가 742건으로 최대였습니다.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체 증여가 7,436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934건과 비교하면 1,502건 늘었습니다. 25% 이상 증가한 겁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데다 규제 여파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 상속세 완화 기대 약화 등도 조기 증여를 결정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가 쉽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도 2년은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세금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팔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넘기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영향을 줍니다.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가 강화됩니다. 실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도 개정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 조달 경로를 상세히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매각 대금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증여와 상속 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걸 하자.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증여를 선택합니다. 한편 과세 당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남 사구와 마용성 등 핵심 지역 아파트 증여건이 주요 대상입니다. 부모 지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를 집중 조사합니다.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도 들여다봅니다. 증여는 늘었지만 감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세금 때문에만 증여가 늘어난 걸까요? 문제는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졌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절세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는 급증했습니다. 만약 순전히 절세가 목적이라면 집값이 떨어질 때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집값은 유지되거나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여는 폭증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세금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정책이 바뀔지 모릅니다. 기준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세율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지금 확정할 수 있는 걸 하자고 말입니다.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2020년 임대차 2법이 나왔습니다. 2021년 양도세 중과가 강화됐습니다. 2022년 규제가 일부 풀렸습니다. 2023년 다시 조금씩 조였습니다. 2025년 627 대책, 11호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책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수시로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학습한 게 있습니다. 미루면 더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이건 개별 가구의 판단이 아닙니다. 세대 간 자산 이동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지만 소유 구조만 바뀌는 흐름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래 없이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가 집중된 지역을 보십시오. 강남 3구, 양천구, 마포구입니다. 입지 가치가 확실한 곳입니다. 미래 가치가 명확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지만 가치는 확실히 압니다. 어떤 지역이 좋은지, 어떤 집이 가치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증여가 먼저 늘어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을 고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래 가치가 확실한 인기 지역이 증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우수한 입지 기반의 부동산 증여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증여 급증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선택입니다. 확실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 넘기려는 움직임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는 잠깐 반짝 늘었다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흐름이 지속될 것입니다.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또 한 번 증여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집값이 아니라 정책도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무엇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고민이 필요합니다. 5월 이전에 매도할지 증여할지 보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6월 이후 보유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타이밍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주택자시라면 당장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증여가 늘어나면 거래 물량은 줄어듭니다. 매물이 줄면 가격은 더 견고해집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시장은 정책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발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호를 읽고 먼저 반응합니다. 지금의 증여 급증도 그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은 횡보하는데 증여만 급증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세제 개편 가능성과 양도세 중과 부활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세대 간 자산 이동의 시작입니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증여 흐름이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산 이전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5월과 6월 시점을 전후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